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과 교통 인프라 확충, 복지 정책 확대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변화가 있을까요? 인천 지역 케이블 TV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올해 인천시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현행 10개 군구가 7월 1일부터는 11개 군구로 바뀝니다.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되고 인구가 급증한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됩니다. 단순한 구역 변경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개편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이제 제물포구, 영종구 그리고 기존의 서구는 서해구하고 검단구로 분구가 돼서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완성한 행정체제 개편, 이것이 인천시 2군 구구체제의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교통 인프라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5일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청라하늘대교는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주탑 184m 위에는 세계 해상교량 최고 높이의 전망대가 생기는데요. 엣지 워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좀 새로운 발상을 통해서 이 다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인천발 KTX가 개통돼 전국 주요 도시를 1시간에서 2시간대에 오갈 수 있게 됩니다. 2027년부터 개통하는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은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근 확정된 GTX B노선 청학역 신설 계획까지 올해 인천 철도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천원주택으로 전국에 관심을 모았던 인천형 복지는 올해 더 다양하게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근로자 작업복을 세탁해주는 천원 세탁소와 청소년을 위한 천원 캠핑, 저소득층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 복비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이제 천원 세탁소 그리고 천원 캠핑,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천원 복비, 이와 같은 천원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인천시는 올해 초 1인 가구와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외로움 돌봄국도 신설했습니다. 시민들은 올해 행정과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교흥 국회의원이 22일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와 인천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3선인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인천의 자긍심을 강조하며 인천을 한국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김교흥이 오늘 인천시장의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인천 시민과 함께 인천 시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의 완수를 위해 온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인천시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청년정책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담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총 1조 1,766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 5대 분야 67개 과제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5대 분야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이 인천에서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640억 원을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방침인데 어떤 시군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경기 최북단 연천구는 사업 취지에 맞게 낙후된 연천의 기금이 우선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 중 2021년 10월에 설치되었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이 2023년 모폭의 기준 약 920억이 특별한 사업 추진 없이 수년간 잠들어 있습니다. 도민 환원 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 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입니다. 지난 2023년 윤종영 경기도의원은
이 도민환원기금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 경기도는 이 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을 벌입니다. 이른바 경기도 생활 속 환원 사업. 사회 간접 자본을 뜻하는 SOC의 한국식 발음으로 공공개발 이익을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로 돌려준다는 취지입니다. 총 사업 예산은 640억 원. 도는 오디션을 통해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으로 시군이 다음 달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과연 이 기금은 어떤 시군으로 돌아갈 것인가? 경기 최북단 연천군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연천군은 중첩 규제로 오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으로서 이번 오디션 사업은 연천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도민 여러분들도 저희 연천군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문제를 제기한 윤종영 의원도 지원 사격을 약속했습니다. 도지사를 만나서 도민환원기금에 대한 정책 사업을 공감한다는 얘기와 그것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특히 연천군과 같은 낙후 지역에 많은 사업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하는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기금 확보를 위해 연천군 시민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강원도 강릉의 한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도내 유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는 해당 농장을 다녀간 차량이 방문한 도내 양돈 농가와 도축장 관련 농가 등 39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방역을 위해 일정 기간 이동을 제한하되 안전이 확인된 농가는 설 명절 전부터 순차적으로 돼지 출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달 안으로 경기도 내 5개 지역에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이 공사를 시작하거나 완공됩니다. 부천과 여주, 양주에서는 주민 모임과 창업, 복지 기능을 갖춘 시설이 새로 들어서고 양주와 용인에서는 노인 돌봄과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문을 엽니다. 이들 시설은 낡은 도심의 주민활동 공간과 생활 편의 시설을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경기도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AI 챌린지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고 AI 기반 복지, 안전, 행정 서비스가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복지콜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신청은 1,000건 이상 증가했고 AI 119 통역 시스템 도입으로 외국인 신고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도 안전과 복지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AI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도민 체감형 혁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첫 정책 자문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구성된 제3기 정책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자치경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범죄 예방과 교통, 여성 청소년 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치안 정책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는 자문단의 의견을 현장 중심 치안 정책에 반영해 도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12시 55분쯤 연천군 청산면 폐수처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한때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32대와 인력 69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2일 새벽 5시 20분쯤 양주시 남면 경신리의 한 비철 금속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한 개 동과 내부 공정기계 등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서 50분 만인 이날 새벽 6시 10분쯤 모두 불을 껐습니다. 화재 당시 양주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부에 있는 시민은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 앞 조강이 한파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추위에 한강 하구 조강에 유빙이 형성됐는데요. 유빙과 맞닿은 분단의 풍경은 이 계절이 아니면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장면으로 애기봉의 또 하나의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 관계자는 혹한의 날씨 속에서만 드러나는 조강의 유빙은 자연이 만들어낸 계절의 기록이라며 지금 이 시기에만 가능한 풍경을 통해 애기봉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연두 방문에 나섭니다. 유 시장은 오는 23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10개 군구를 순회하며 시민들과 만날 계획인데요. 특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올해 7월 영종구와 검단구가 신설될 예정인데 영종과 검단 지역도 추가로 방문해 소통할 방침입니다. 이번 연두 방문은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과 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 화장장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원 금액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한 구당 최대 30만 원입니다. 개장 유골의 경우 한 구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나 분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천시가 최근 부천시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활사업 추진 실적과 올해 운영 계획, 기관 협업 방안 등이 공유됐습니다. 부천시는 192억 원 규모 예산이 반영된 자활 지원 계획을 통해 원미와 소사, 나눔 지역 자활센터 등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오는 26일 웹툰 융합센터에서 올해 만화 웹툰 분야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지원사업 전반과 개편 방향을 창작자와 현장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국비 증액을 반영한 창작자 지원 확대 방안 등 중점 추진 과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과 만화 원작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을 비롯해 대한민국 창작 만화 공모전, 만화 평론 공모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만화인 헬프데스크 등 창작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지원사업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는 1대1 현장 상담 시간을 마련해 참여자들의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올해 국비사업 증액에 따라 원로 만화가 구술 체록과 만화 자료 연구, 해외 순회 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확대합니다. 양주시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점검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양주시는 최근 양주도시공사와 주식회사 BCD-ENC와 업무 협약을 맺고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점검 확대와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균열과 훼손 등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지역 기업이 개발한 드론 기술을 공공안전에 접목하고 드론봇 인재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